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수많은 수험생 여러분, 조오재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축축축축. 네, 왜 이렇게 글러브를 가지고 나왔냐면 우리 넥서스 니트를 열심히 공부해서 실제 이 니트 시험을 이 글러브로 완전 박살내자, 이런 느낌으로 이 글러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실제 수업에서는 뭐 글러브를 사용한다든지 뭐 이렇게 장난스러운 너무나 에듀테인먼트한 이런 공부는 아니고 실제로 실력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공부를 하겠지만, 우리 이제 니트 2급에 대한 읽기와 쓰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하는 그러한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걸 가져와서 좀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조를 하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을 쫙 보시겠습니까? 네, 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넥서스 니트 국가영어 능력 평가 시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니트가 National English Ability Test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한국말로 하면 National 국가 English 영어 Ability 능력 테스트가 시험, 이렇게 되니까 이거 국가 영어 능력 시험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넥서스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 넥서스, 대한민국에서 아주 메이저급 출판사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점에서 이런 책이 딱 보이면 아주 반갑게 한국어를 살짝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니트가 무슨 시험 좀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짜잔, 니트란. 네. 지금 우리 보면 여러분들은 많이 일반 사람들은 많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험을 많이 안 보지만,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게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교 4학년은 공부를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토익이라는 시험이죠. 토익. 대학생들은 전부 다 아는 시험인데요. 이 토익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 취직이 안 된답니다. 그죠? 그래서 토익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고등학교에서도 국제학부를 노린다든가 이런 친구들이 많이 보는 시험, TOEFL이라는 시험이 있죠. TOEFL은 조금 학술적이고 토익은 약간 좀 비즈니스 상황에 많이 나오는 시험인데, 이건 미국의 ETS라는 기관에서 만든 시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시험이 아니에요. 물론 TEPS라는 시험은 서울대학에서 만든 시험이지만, 서울대학 언어교육원에서 만든 시험이지만, 이거는 뭐냐면 미국에서 만든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험을 자꾸 보니까 너무 외화가 외국으로 유출이 많이 되는 겁니다. 너무 이런 시험을, 토익 같은 경우는 거의 1년에 200만 가까이 시험을 보거든요. 요즘 조금 줄어서 200만 안 된다 그런다 할지라도 보통 우리 토익 하면 200만 시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니까 외국으로 너무나 외화 많이 나가는 겁니다. 달러가 너무나 외화 유출이 많으니까 이걸 정부에서 그러면 해외 영어 시험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고, 그러면 한국만의 좀 멋진 시험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딱 보니까 서울대학의 니트가 있죠. 그 다음에 외대의 플렉스라는 시험이 있죠. 숙명여고의 메이트라는 시험이, 숙명여고가 아니군요. 숙명여대의 메이트라는 시험도 있죠. 이런 또 대학에서 또 이렇게 보는 시험들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에 또 공인시험된 펠트라는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죠. 그런 시험들이 있는데, 그 시험들은 또 국가에서 보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또 각 대학이나 아니면 각 사단법인이 가지고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좀 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국가에서 직접 개발하는 학생용 평가 시험이 바로 니트 2급과 3급이 되겠습니다. 학생용이 아니라 성인용 시험은 1급입니다. 1급은 우리가 다루지 않을 거고, 이제 우리가 2급을 다룰 거니까 학생용 평가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면 영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딱 보니까 hello 이러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국민들이 영어 공부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16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2년, 대학 졸업할 때 16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하는데도 외국인을 만나면 한국 사람들은 다 도망간다. 외국인 앞에서 말도 못하고, 그리고 외국인이 이메일을 쓰면 이메일로 답변도 하기 힘들다. 그러면 회사 들어갔는데 외국 바이어가 물건을 주문했는데 이메일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또는 독해 실력은 어느 정도 된다 할지라도, 그쵸? 수능은 독해는 좀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했는데 다시 답변을 써야 되는데, 이게 답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게 내가 문장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잘 모르겠고, 막 이렇게 복잡하니까 공부를 한국에서 학교 공부를 열심히 받으면, 그러면
영어 의사소통 능력, 즉 기본적인 말하기와 기본적인 글쓰기, 듣기, 읽기를 기본을 다 갖추겠다 해서 나온 시험이 바로 니트라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니트는 수능과는 조금 다르죠. 수능은 듣기와 독해만 있지만 여기에선 직접 말하고 쓰는 부분까지 들어있는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2014학년도, 그렇죠. 2014학년도가 되면 그 교과서가 다 바뀝니다. 교과서가 싹 다 그 고등학교 교과서가 니트 체계로 다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과서, 학교 공부 또한 니트 형태로 싹 다 바뀌어서 학교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러면 니트 시험도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개정안이 쫙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여기서 교육 과정,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제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교과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교육과정 평가원, 여기가 바로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거든요. 여기에서 직접 개발한 문제가 바로 니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공무원 시험 1급 같은 경우는 공무원 시험들도 지금 니트로 다 바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경찰 영어 시험도 니트로 바꾸니까 2014년이 지나면 이제 경찰들이 영어를 아주 잘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 하는 외국인들도 다 잡아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잘할 거니까, 말하기하고 글쓰기를 잘할 거니까. 됐죠? 자, IBT 방식으로 시험을 보는데요. IBT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죠. Internet Based Test입니다. 인터넷으로 기반을 한 영어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에서 이 종이로, 페이퍼 베이스드가 아니라 종이로 보는 시험이 아니라 컴퓨터실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중앙센터 서버에 접속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집에서 물론 시험 보는 시험은 아니죠. 집에서 보면 뭐 컨닝도 할 수 있으니까, 컨닝은 뭐 콩글리시고 영어로 치링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 기반하는 시험이고요. 저는 그 중에 읽기하고 쓰기를 다루고요. 우리 샤이니 선생님께서 듣기하고 말하기를 다루기 때문에 읽기하고 쓰기만 말씀을 드리면, 읽기는 화면에 지문을 읽고 답하는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종이에만 익숙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종이에 막 쓰면서 동그라미 치면서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화면 보면 이렇게 어색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어색함을 빨리 이겨내셔야 니트에서 좋은 점수를 딸 수 있다. 화면을 보고 고른다. 물론 시험장에 메모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컴퓨터를 보고 시험을 봐야 되는 거죠. 쓰기는 화면의 문제를 보고 컴퓨터 키보드를 사용하여 직접 답안을 입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냐면,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남학생들 절대 농구하면 안 돼요. 농구하다 손가락 딱 다치면 대학 못 가는 거죠. 왜냐면 이거 키보드를 쳐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영어 키보드 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영어 자판인, 영어 이 타이핑 속도가 느리면 이게 대학 가는데 힘듭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채팅 이런 것도 좋으니까 영어 채팅도 많이 해보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도 아예 영어로 바꾸어가지고 외국인 친구들하고 영어로 대화하는 연습, 영어 타이핑 연습을 하자. 됐나요? 평가는 국가 영어 능력 시험은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 그러면 몇 개 틀리면 A등급, 몇 개 틀리면 B등급 이렇게 딱 나누는 거지. 이 시험 쉽다고 해서 뭐 이 등급이 막 이렇게 올라가고 점수가 올라가고, 이 시험이 어렵다고 해서 막 점수가 내려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딱 몇 개 딱 맞추면 그냥 딱 점수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많으면 A등급이 뭐 10만 명 이상도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우리 1년에 한 60만에서 70만 정도 시험을 보니까 한 10만 명 정도가 A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전국에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A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단 중요한 건 듣기도 A를 받아야 되고, 읽기도 A를 받아야 되고, 말하기도 A를 받아야 되고, 쓰기도 네 항목 다 A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러면 어떤 거는 A인데 뭐 어떤 거는 B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거는 A인데 쓰기는 글을 쓰는 너무 어려워. 그래서 문법이 많이 틀리거나 이러면 쓰기에서 또 B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영역을 다 A를 받아야 된다.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A, B, C가 합격 등급이고, fail이 이제 탈락 등급이죠. fail은 뭐 아무것도 못 쓰면 다 fail이에요. 말하기 할 때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러고 있으면 다 F를 받게 되는 거고요. 일단 그 fail 말고 조금 합격 등급 중에서 우리는 다 A를 목표로 가야 된다. 읽기도 A, 쓰기도 A. 됐나요? 4개 등급입니다. 현행 대학 수학능력 시험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수능은 듣기하고
읽기는 있고요. 말하기는 전부 다 간접적으로 측정합니다. 말하기라고 볼 수 없죠. 쓰기라고 볼 수 없고 쓰기하고 읽기만 있는데 이건 네 항목이 다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수능은 오지선다지만 니트는 사지선다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더 쉬울 수 있다. 찍어도 맞출 확률이 좀 더 높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말하기 없 쓰기는 직접 자기가 말을 녹음하고 직접 글로 써봐야 됩니다. 이거는 뭐에다가 OMR 카드에 이렇게 정답을 표기하지만 종이로 시험을 보지만 이거는 인터넷으로 시험을 보는 시험입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시험을 보는 시험이다. 수능은 1년에 지금 한 번 보죠. 그러나 뭐 두 번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수능은 1년에 한 번 봅니다. 근데 니트는 고3 때 2회를 현재 볼 수 있도록 지금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이거 약간 더 응시 기회를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고3만 60만이니까 그거 두 번 보면 그것만 해도 120만 명이 시험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 10번 시험을 볼 수는 할 게 없어. 그럼 600만 명이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많은 학생들의 점수를 다 채점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고3 때만 2회를 볼 수 있도록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2 때는 시험 못 봐요. 고1 때 못 봅니다. 중학교 때는 난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니트는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고3 때 3급과 2급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1급은 어떻게 하나요?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요. 1급은 성인 시험인데 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1급 볼 수 있지 않나. 근데 지금 그 교과평에서 1급을 볼 수 있게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발표를 하고 있지 않지만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1급은 지금 약간 못 보게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근데 뭐 또 1급을 보게 할 수도 있죠. 뭐 어학특기자 특별전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근데 기본적으로 고3 때 보는 시험은 2급과 3급만 볼 수 있다. 평가 준 겁니다. 이건 상대평가고 상대적인 순위에 따라 성적이 부여되죠. 몇 등급, 이게 시험이 쉬우면 막 점수가 올라가고 시험이 어려우면 점수가 1등급 커트가 떨어지니까. 근데 이건 절대평가고요. 절대적인 기준에 도달한 정도에 따라 성적을 딱 부여하기 때문에 아주 A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아주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성적 산출은 4개 등급입니다. A, B, C, F. 표준 점수 및 9개의 등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수능 같은 경우는 9등급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건 4등급제다. F는 뭐 의미가 없으니까 합격 등급은 3개로 구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급의 성격입니다. 성취 수준 볼까요? 영어과 교육과정 성취 기준의 달성 전도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과서 보면 이 교과서 앞에 머리만 보면 이 교과서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실력을 배양하게 되며 그 다음 학습 목표는 무엇이고 각 과마다 이렇게 1과 2과마다 막 나와 있는 그러한 목표에 부합하도록 하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영어로 학업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영어 사용 능력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2급 같은 경우는 학술적 내용이 많을 거예요. 뭐 심리학과 문제라든지 철학과 지문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평가 대상은 기초학술 영어 능력 평가를 필요로 하는 고3. 그죠? 그러니까 보통 문과 아이들이 많이 볼 거고 이과도 공부 잘하는 이과생들이 2급을 보게 될 겁니다. 평가 내용은 기초학술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 학업과 관련된 소재나 상황에 맞게 표현하는 능력을 평가 내용으로 합니다. 현행 교육과정과 연계는 여러분들 교과서죠. 영어2, 독해와 작문, 심화, 영어, 회화와 맞게 되고요. 2009년 교육과정 연결하러 보면 영어 1, 영어 2 연결되죠. 영어 회화, 회화가 이제 말하기에 속하니까 그 다음 영어 독해와 작문, 작문이 쓰기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거하고 이렇게 맞춰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항 구성과 시험 시간 볼까요? 자, 일단 전체 시험을 다 합치면 210, 그러니까 110, 그쵸. 2시간 15분입니다. 2시간 15분이 얼마인가요? 135분인가요? 네. 60분이 두 번 들어가면 120분이니까, 예, 그렇군요. 135분이 전체 시험 시간이고요. 2시간 15분. 근데 그 중에 읽기하고 쓰기만 보면 85분입니다. 읽기가 50분. 현재 수능도 읽기가 50분이죠. 쓰기가 35분에 주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문항수는 수능이 33문항인데 요거는 32문항이기 때문에 문제수는 한 문제 줄었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요 내용은 수능하고 뭐 큰 차이가 없이 유형은 아주 비슷합니다. 읽기 유형은. 됐죠? 쓰기가 이제 수능이 없으니까 조건 제시형 글쓰기가 있고요.
그 다음 짧은 에세이 쓰기가 있습니다. 이제 요 조건 제시형 글쓰기가 짧은 에세이가 아주 중요한데요. 제가 볼 때 조건 제시형 글쓰기가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문제 다 상당히 자기가 주어진 그 문제에 따라 글을 써 나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죠. 조건 제시는 세 가지 조건이 주어지고 그 조건에 따라서 글을 쓰는 거고요. 짧은 에세이는 뭐 이거 찬성하냐 반대하냐 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찬성하면 두 가지는 주어져 있고 한 가지는 자기 머릿속에 내야 돼요. 그죠? 반대한다 해도 두 가지는 주어져 있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한 가지는 머릿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도 해야 되냐면 그냥 단순하게 주입식 교육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도 필요하다? 그렇지 생각하는 능력, 창의력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2문항, 2문항 합쳐서 34문항이 되고요. 그래서 50분, 35분, 85분으로 시험이 구성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니트에 대한 전체적인 니트 2급에 대한 읽기와 쓰기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대충은 니트가 왜 만들었고 이게 대학 갈 때 어떻게 중요하고 이런 건 대충 알겠죠. 수능 기관에서 만들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학생부에 기재될 수 있는 시험이에요. 요즘은 학생부에 탭스나 토플이나 토익이 기재가 안 되거든요. 학생부에 기재될 수 있는 유일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시험이니까 전체적인 그림은 좀 알겠죠. 그렇죠? 그러나 세부적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는 좀 헷갈리죠. 그래서 우리 공부를 하면서 실제 내용을 공부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니트를 반드시 잘 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